네, 이번 주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네요. 글로벌 각종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최근 이슈가 바로 이 유가 급락입니다. 유가가 30달러 선까지 내려온 이후로 37달러 선까지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어떤 산업군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쪽을 보면 아무래도 정유화학, 그다음에 조선업종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석유 쪽 예전 같았을 때는 유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호재가 됐었죠. 뭐 항공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이 사실은 유가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30달러대로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국내에도 적신호가 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재료가 아무리 싸지더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싼 원료를 갖고 오더라도 우리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구매자들의 수요 욕구 또한 수요의 그런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라는 반증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바로 석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군인데요. 이 부분이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36%, 24%의 급감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국내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도 설비 수주가 올해의 절반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등 상당히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국민들의 세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돌파구는 뭐였냐면 바로 플랜트라든지 해양 시추 이런 쪽이었습니다. 바로 자원을 개발하는 쪽인데 이런 발주처는 주로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쪽에다가 계속적인 발주를 넣는데 유가가 빠지면 이런 발주에 대한 니즈가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석유를 시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큰 요인, 부담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오펙 같은 경우가 협의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을 못 줄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마진의 차이 내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우디 계열과 이제 미국 계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우디 쪽은 지금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원가를 보면 10달러대에서 20달러 굉장히 좀 싼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달러대까지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유가 하락세는 아직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가 급락과 함께 정유, 화학 그리고 조선업종 중심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22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상쇄해줬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드라기 총재가 재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22 드라기 총재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양면적인 이슈가 있었죠. 드라기 총재 그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금리 인하를 한 것 자체는 증시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증시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도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견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큰 폭의 상승폭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은 드라기 총재의 그런 발언이 굉장히 좀 커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그 드라기 총재 부양책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최대 상승폭을 지금 금요일 날 좀 보여줬었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면 유럽에서도 드라기 총재 등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간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면 지금 상당히 미국의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같은 경우가 21만 1,000명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보통 예측치가 한 20만 명 정도, 내외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 2주 사이에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예측치보다 계속적으로 좋은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자기네 나라 한 가지의 그 경제 상황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의 경제 상황을 봤었으면 진작 그러니까 11월 달 아니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변수라든지 또한 유럽에 대한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뒤늦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22 중앙은행에서 아직도 추가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조금 유럽 쪽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을 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2에서 추가적인 또 부양책을 내놓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올해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참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답답하네요. 네, 우선은 뭐 금리 인상 미국이 한다라고 한 게 거의 2년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고요. 또한 10시 반에는 중국 증시, 뭐 국내에서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해 증시 전혀 뭐 글로벌 증시와는 전혀 별개로 생뚱맞게 움직이고 있죠.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운 빠지게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쪽, 또 아시아 쪽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좀 지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이후 때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과 또한 유럽에서 드라기 총재가 언제든지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새겨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에는 박스권 내에서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2000선대 중반대에서는 어김없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한 1900선 뭐 중반 정도부터는 계속적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크게 봤었을 때는 1900대에서 2000포인트 중상단까지도 박스권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요우커 관련돼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국내에서의 특색을 찾아야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국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 예전부터 들어왔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용 쪽, 화장품이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로서는 뭐 필러라든지 아니면 성형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박스권에서도 상상 돌파를 내년쯤은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가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우리나라만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의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서는 국내 세계의 글로벌 경기 어느 정도는 아직도 침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박스권 상단 돌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뚫을 만한 강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만한 해외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 주목해 볼까요? 알리바바 픽처스를 오늘은 들고 나오셨네요. 네, 우선은 뭐 알리바바라는 종목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광군제 때 엄청난 17조 규모의 그런 매출을 하루 만에 올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알리바바의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만 알리바바 픽처스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텐츠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알리바바 픽처스 같은 경우는 중국 동영상 1위 요쿠투도
같은 경우를 5조 원에 인수를 했죠. 우리 뭐 중국판 뭐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수를 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규모를 키워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뭐 국내에서는 뭐 아빠 어디가 런닝맨처럼 상당히 국내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단순하게 이것을 갖고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 판권을 팔고 가는 것보다는 합작을 하자라는 계속적인 그런 국가 정책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 픽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기업 같은 경우도 자금력이 상당히 동원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국내에서도 키스트라든지 제이 컨텐츠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 애니메이션 몽키킹이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암암리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1,900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애니메이션 제작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중국이 제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 쪽에서도 세계에서 글로벌 넘버 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레임입니다. 1초간에 몇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애니메이션에 있는 인물들의 동작을 자연스럽고 또한 애니메이션스럽게 또한 그 회사의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게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애니메이션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 픽처스 최근 들어 차트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알리바바 픽처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지수가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 픽처스까지 관심 기업 확인해봤습니다. YG 차이나의 정윤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